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평양 난리 났습니다. 자, 드디어 북한에 뭔가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 이제 싹이 트고 뭔가 줄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평양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평양에 굉장히 획기적인 쇼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뭔지 이제 김정은 끝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이 19일 출국, 오늘 이제 출국해서 방미 일정을 시작하죠. 이번에는 과연 대접 좀 받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과연 뭔가 성과가 좀 있을까? 자, 이번에는 먼저 좀 걷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야, 이번에는 마중 나와 있겠지. 지난 2019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문재인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때 미국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사관 관계자들만 나왔죠.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가 미국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외교왕이 왜 이러냐, 뭐 이러냐라고 했지만 요즘 같았으면 야 이게 뭐냐 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이 대통령 영부인은 항상 이 대통령보다 한 발짝 반발짝 뒤에 서든지 아니면 나란히 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먼저 내려가든지 앞에 서든지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죠. 또 혼자서 대통령 1호기 이 에어포스 1 동원해서 인도 구경 가기도 하고 그런 뭐 아주 정말 독특한 행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또 그런 논란 되면 좀 볼만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발 앞에 좀 걷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는 뭐냐? 나도 살고 최고 저놈도 살고 다 같이 좀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체면도 뭐 다 버린다. 내가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소중한 정말 완소님이신 이 최고 저놈님도 살아야 되니까. 자,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중도 언론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개선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되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있었던 1차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곤혹스럽다라고 말했고 이후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위안부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 다수가 교체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북 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정부가 여전히 장기적 비전 없이 한일 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다 라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문재인은 이번 미국에 가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왜냐?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라. 미국에게. 아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정부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여기는 그냥 뭐 TV쇼, 그냥 사진 찍는 쇼라고 폄하하고 있는 그 싱가포르 그 회담의 선언, 이걸 계승하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 그리고 평화 구축하자.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자.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하라. 라는 건데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치적을 계승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선언 계승이라는 용어 쓰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쭉 접촉을 해왔는데 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해왔는데 문제는 자, 일본 문제를 그 대신 조건으로 내건다.
미국 당신네들이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하고 사이좋게 나올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싱가포르에서는 좀 개성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북 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종북하기 위해서 친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면수심, 이중인격, 야누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디 하는지 정말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 있는데요. 그 일본의 기업들로 인해서 뭐 소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차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정의의 판결이다. 이렇게 해야 그동안의 행동하고 맞는데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대통령이 야, 이거 곤혹스럽다. 지금 바이든 정부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눈치 없는 법관 애들 저 누구야 저거? 잘라버려. 해가지고 2월 정기 인사를 통해서 그 눈치 없는 판사들을 대부분 교체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들은 일본하고 완전히 각을 세우고 하면서 그게 무슨 정의인 것처럼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부정하고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1948년 8월 15일도 부정하고 임시정부 그러면서 오직 일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국정을 해왔고 일본하고 현실적으로 야 우리 일본 싫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안보적으로 튼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에는 우리를 수탈했던 정말 최악의 종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방이다. 그 우방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게 저희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현실주의자들을 토착 외구로 몰아붙였죠. 그랬던 자들의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 곤혹스럽다. 와, 이거 정말 진짜 완전히 얍삽한 짓 아닙니까? 정말 한마디로 보여주죠. 그래서 종북, 친북하기 위해서 친일한다. 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변신하는 게. 그런데 저는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미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우리를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래서 안 될 거다. 왜? 일본이든 미국이든 내년 3월이면 정권 바뀌는데 그 새 정권하고 하자. 며칠만 지나면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알죠. 문정인 그동안 뭐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렸던 이 문정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스럽다 이거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 그 순간 대화 모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북미 관계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악화된 전략적 인내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당연히 들고 나오죠.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이미 의회 상하원 합동으로 청문회도 했고 또 그 인권 문제의 최고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추가 청문회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이 협력, 협상, 대화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인권 문제를 뒤집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미국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인데 트럼프하고 우린 다른다 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이 인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알죠. 이제 문정인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걱정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이 분위기가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만하던 문정인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 이미 게임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게임 끝난 거 모르고 오로지 북비 어천가 부르는 이상한 자들이 있어요. 민주평통 상임부회장이 누굽니까? 정세현.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소리 자꾸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정세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민주평통 총회를 했는가 본데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장소예요. 뭐 저도 민주평통 상임위원 할 때 이 서울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 바뀌어서 그런 자리도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좀 모여서 합니다. 남북 전문가들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랜드 워크힐 서울 아트홀에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북한 내 개인 농업이 발전하고 협동농장 운영도 상당 부분 자율화되어 곡물 외에 각종 농수산물 생산이 많이 늘었다고 밝히며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식량 자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금 세계식량기구, 미국 농무부에서 북한은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북한의 비료 수입량이 14,000톤밖에 안 된다. 이제는 수확 기대할 수 없다. 트랙터 다 팔아먹고 소 다 잡아먹고 지금 뭐 생산량 기대할 수 없다 라는 이 공식 문서가 착착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이 사람은 근거는 없어요. 통계도 없어요. 그냥 북한의 개인 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확량 늘어날 거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식량 자급 능력 확보하고 있어. 라는 도대체 뭐 가지고 식량을 만듭니까? 비료가 없는데 농사 안 지어보니까 하는 소리죠. 비료를 줘야 품질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올라가죠. 그 비료가 없는데 뭘 가지고 기가 차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뭐 막 가는 거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밭을 가려면은 기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 하려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골 때리는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김영윤 남북 물류 포럼 대표라는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울러 시장의 발달로 식량, 식품의 유통 분배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봤는데 김영윤 남북 물류 포럼 대표도 북한의 식량이 실제 감소했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과거 1990년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은 스스로 실패가 아니라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라기보다는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위기란 존립 기반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이다. 라고 주장했다. 맞지요. 위기는 존립 기반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야 위기인데 지금 존립 기반 해치고 있는데 왜 위기가 아니고 아니 북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지금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기라기보다는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들 그 의지의 표현 보고 있습니까? 변화의 의지의 표현? 아니 김여정이는 틈만 나면 사람들 불러서 탄창 3개를 비우고 90발을 쏘아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걸레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공개 처형을 하고 이런 공포통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변화의 표현입니까? 기가 차죠. 지대들끼리 친북 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북비의 전가 부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거기만 쳐다보면. 도대체 북한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들이 희망과 달리 추락 중인 북한이죠. 평양 엘리트들 배급도 중단되었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뭐 다른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의 RFA, 미 의회 관영 매체입니다. 피냥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12일 그동안 중앙당 간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던 물자 공급이 지난달부터 중단되었다라면서 물자 공급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중앙당 간부들조차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우선 순위 1호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는데 13호 이상의 정말 최고 배급을 받는 또 최고 다양한 물품 그리고 많은 양을 배급받는 이 중앙당 간부들 그 고난의 시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아무 문제 없이 배급을 받았던 이 중앙당 간부들 여기도 배급이 끊어졌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은 문제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 학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인지 참 통일연구원은 인사권을 뭐 함부로 행사해서 내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바뀌더라도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공포통치죠. 김여정 그리고 김재룡 이들이 총대를 메고 대숙청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죠. 자, 여기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RFA가 17일 다 보도입니다. 김여정은 조금이라도 제 기분에 거슬리는 당 간부가 있으면 이들을 노리고 있다가 해당 간부들을 반당, 반혁명분자로 처형. 이 때문에 김여정을 향한 당 간부들의 원한이 깊어졌다. 김여정이 처형을 주도했다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당 간부들 사이에는 김여정을 악녀, 서태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라고 RFA가 5월 17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김여정이는 악녀 서태후랍니다. 왜? 처형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재룡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은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자죠. 어떤 권력이냐? 뭐 입법, 사법, 권력기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통제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조직 지도부장 과거에 그 북한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이재강,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 이재강을 견제하라고 행정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던 장성택, 이 이재강과 장성택을 합한 그 자리가 바로 조직지도부장이에요. 지금은 행정부장 없으니까. 그 엄청난 자리에 이렇게 비교적 젊은 김재룡이를 앉히고, 김재룡이가 지금 공안 통치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김재룡 조직지도부장이 지난 3일 양강도에 파견되어 반사회주의 소탕전을 진두지휘 중이다. 왜냐? 양강도 이 지역에 중국하고 밀무역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밀무역하고 중국으로 돈이 새고 밀수하고 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이잡듯이 잡고 있다. 김재룡이가 현지에 내려가서 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공포 통치를 이 듀엣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변화의 의지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나름이죠. 자, 이런 와중에 평양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삐라입니다. 5월 17일 날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진짜 쇼킹합니다. 북한 평양 시내에서 삐라 살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는 남조선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여 북한 당국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다. 자, 이건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삐라예요. 이거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삐라가 나왔다. 김정은이를 비난하는 삐라가 평양에서 대규모로 발견됐는데 그 내용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RFA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일 평양시 외곽 사동구역에서 의문의 삐라 사건이 발생해 지금 평양 시내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다. 아침날이 밝으면서 발견된 삐라는 장천 협동농장의 밭과 주민 거주지역의 주택가에 대량으로 살포되어 하얗게 널려 있었다.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아예 새하얗게 떨어져서 3일 동안 일일이 다 수거해서 불태웠다.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망했다. 위에 간부들이야 나빠하지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맞는 건데. 밤새 뿌려진 삐라를 수거하기 위해 구역안전부와 인근 부대 군인들까지 동원되었다. 일부 삐라는 농장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층 주택의 지붕 위에 널려 있어서 군인들이 지붕에 올라가 삐라를 수거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이번 평양 사동구역에 살포된 삐라는 예전에 남조선에서 뿌린 삐라와 달리 비닐 종이가 아닌 저질의 조선 종이에 인쇄된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크다. 삐라에는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자. 우리는 개방해야 살 수 있다. 김여정은 악종 등의 구호가 써 있었다. 라는 겁니다. 삐라에 김정은 끝났다. 우리를 위해 일하자. 김정은을 위해 왜 일하냐? 우리는 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 김여정이는 악종이다. 서태후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가 보낸 삐라, 즉 이 코팅된 그 종이가 양질의 그 코팅 종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북한에서 만든 아주 저질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내서 평양 이 중심부까지 안 날아가죠. 그런데 평양 중심부에 이런 대규모, 즉 새하얗게 뿌려질 정도로, 그걸 수거하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양이 뿌려졌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RFA의 통신원, 북한 사람인데 얼마나 멋있게 잘 썼는지라고 할 정도로 자기도 감탄했다 이겁니다. 정말 기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했다. 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인터뷰가. 정말 대단한데. 자, 그러면은 3일 동안 수거해서 불태울 정도로 새하얗게 뿌려진 그 삐라가 어느 지역이냐? 사동구역이 어디냐? 조선노동당 1호 청사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직선거리로 8.8km 떨어진 곳입니다.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 여기에 삐라가 뿌려졌는데, 남새가 채소, 그러니까 장천 채소 전문 협동농장인데, 여기는 평양 시내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공장, 농장, 이 일원에 삐라가
대량으로 뿌려졌다. 그것도 새하얗게 지붕 위에까지 라는 건데 놀랍죠. 직선거리 이 정도면 망원경으로 보이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 그 정도로 뿌려졌다라는 것 하는 것은 결국 조직이 존재한다 그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삐라를 보내니까 자기네도 우리도 삐라 보낼 거야 하고는 막 삐라 인쇄해 가지고 하는 모습 보여주었던 그 사진인데, 자 이렇게 새하얗게 뿌릴 정도라면은 이거는 인쇄 기계가 동원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종이도 다 통제되고 이 중국에서 종이를 수입해 오는데 그런 종이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수 있었다. 빼돌릴 수 있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없죠. 그런 거. 또 그렇게 특정 지역을 3일 동안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수거할 정도로 새하얗게 뿌려질 정도면 양이 엄청날 텐데 그거 한 명이 드러나를 수 없죠. 드러나르는 수명의 조직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지붕 위에까지 뿌릴 정도라면은 위에서 살포했다. 그러니까 기구에다가 뿌리고 터졌다. 아니면은 뭐 정말 많은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하듯이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라는 건데 어느 경우를 봐도 이거는 다수의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다수의 장비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조직이 있다. 평양 시내에 김정은이를 반대하는 조직이 지금 있는 겁니다. 평양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하고 다르죠. 그냥 북한의 완전히 최고 엘리트층만 그것도 전부 검증 다 해서 그래 너는 오케이 특별시민이야 라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평양시인데 거기에서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뭐 CIA 특수작전 그룹이죠. 특수임무 그룹을 태우고 있는 울파운드 그 비행기가 평소에는 한 대에서 두 대만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4대 정도가 계속 분주하게 셔틀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CIA 특수임무 그룹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산물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자본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개입된 산물이 아니냐. 레짐 체인지 작업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삐라 보고 나면은 이미 남조선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는 제대로 다 봤죠. 북한이. 아마 우리의 시청률보다 사랑의 불시착 시청률이 북한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제대로 심어줬는데 여기다가 이런 삐라까지 돈다. 그리고 식량 사정은 최악이다. 그래 맞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라고 하지만 자기도 못 버팁니다.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X 된 거예요. 우리 새 된 거예요. 라고 하죠. 정말 김정은, 김여정 완전히 새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도 새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부터 순방하겠지만은 완전히 새돼서 올 겁니다. 백신 좀 받아오고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 성과는 없을 겁니다. 백신 좀 받아오고 말 겁니다. 어떻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그 트럼프의 정신을 바이든이 계승한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러간 문재인 그리고 평양 내부에서 이 백두혈통을 최고존엄을 반대하는 조직이 생겼다. 라는 이 충격적인 상황. 이제 정말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내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